자, HMM입니다. 어제 기준에서 HMM이 참 충격적인 조정이 나왔었는데 매번 교육 받으실 때랑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은 그 캔들 교육 받을 때 뭐라 그러죠? 전제 조건이 찔끔찔끔 추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템포 더 미끄러지는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면 그럼 못 견딘다라고 그랬죠. 견디기 어렵다.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바닥을 꼭 논날 필요가 없고 멀리서 이제 이런 그림이죠.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 종목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종목. 여기서 돌려야 된다.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기존의 주력주들의 기준. 그리고 이제 최근 거래일의 저점에 대한 인식이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또 혹은 뭐 양봉도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가 연출됐단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큰 음봉이 나왔고, 그죠? 그 음봉 속에서 꼬리를 달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에도 내가 벅차다. 뭐 이렇게 많이 밀리냐? 왜 저점을 깨냐? 숨도 못 쉬겠다. 이런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려왔을 때 저 캔들도 뭐 그렇게 작은 캔들도 아니고 그 저런 흐름에서 일단 바닥을 좀 인식해보자. 꼬리 좀 더 달아라라고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바닥의 인식이 잡히지 않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조정.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는 공포 심리가 더 이제 쌓여진. 그래서 저 고점이 언제요? 6월 14일 기준을 잡고 6월 14일 거기서부터 언제까지? 21년 6월 24일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는 이제 23일 23일 기준이 되고 24일 날의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24일 날도 결과적으로 이제 꼬리를 달고 돌린 기준이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수반돼 있었어요. 보통 때 대비 뭐 20MA 평균 거래량까지 못 미치더라도 시장 순위에 들어올 만큼 거래량은 일단 수반이 된 거죠. 그 상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도 해석이 되죠. 음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거면은 잘 안 보여요. 내 거면은 이게 보이죠. 이렇게 음봉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내 거면은 내려온 거 알고 계시는 거고. 이렇게. 얼마나 솔직히 짜증스럽습니까? 이 흐름이.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기준점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 기준이 다행스럽게도 돌려져서 바로 연동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꼬리를 달았고 양봉의 망치면 더더욱 좋죠. 주가도 종가도 더 올라가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음봉의 망치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망치형의 기준 거래가 일정 범위 실려 있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기준이 되는데 앞점에 이제 지지라인 그러니까 그 다음날 형성됐던 이런 라인은 크게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앞전에 이제 그 지지라인 부분이 이탈되고 그 부분을 다시 넘기려는 시도에서 5일선도 놓여져 있고 또 이평선 그려볼까요? 21선도 놓여져 있고 11선도 놓여져 있고 그렇게 해서 11선까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제 11선을 회색으로 썼어요. 위에 있네요. 회색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런 부딪힘이 형성이 되다 보니 눌림목도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봉 기준에서도 이게 이제 일주월봉으로 다 따져도 다 된단 말이에요. 일주월봉 분봉까지도 거래가 조금 더 실렸죠. 조금 더 실린 거래를 그대로 잘 형성을 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25일 기준에 일주월봉까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보신 화면처럼 이것도 빼고 한번 다시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에 이제 그 흐름을 먹혀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지금 개장 초에 아직 10시가 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잘 들여다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캔들 기준에서의 아주 월등한 거래량이 아니에요. 또 되돌려 보니까 어때요? 거래량 뭐 택도 없는 거래량의 바닥 인식을 잡는다 하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하방 정시성을 이 정도 가격, 그러니까 4만 원의 명목 가격 위에서 4만 원까지 밀고 내려가서 심리에 위축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요 자락에서 셋배령 띄워주고 잘 돌려놨고 요 자락에서도 또 여기서도 이렇게 잘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지노선을 4만 원의 기준을 잡자. 밑에서 여기서도 사실 그 셋배령의 기준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요 자락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요 그 셋배령까지의 크기로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 앞전에 망치 바닥 찍고 나서 뭐 거래량도 좀 실려 있는 캔들은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지만 저 흐름 이후에 일봉 추세 부분은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의 해석대로 움직임이 나왔다. 다만 이제 우리 기준에서 수익 종목으로서 고점 차익 실현 마지막 고점 차익 실현을 놓쳤죠. 지금 몇 개월 동안 실컷 가지고 수익 내다가 마지막에 차익 실현 범위를 좀 놓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편입의 기준을 계속 잡다 보니까 그 기준점에서 기간 조정과의 싸움이 형성이 된 겁니다. 주봉 단위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망치형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주봉 단위 기준에 망치형을 놓고 보셨을 때 거래 대금이 제대로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히려 오늘 조금 더 들어 올려놓고 시초가 위쪽으로 조금 더 들어 올려놓고 다음 주 오히려 셋배령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요자락에 새로운 셋배령의 기준을 보자. 그리고 하방 정시성을 충분히 인지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기준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올해 들어서의 그 흐름 범위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요자락 4만 원 윗자락을 지켜주고 있다.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다음 주 또 다음 달 기준에서 움직임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 추가적으로 놓고 볼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움직임을 잘 주고 가지고 가느냐, 누군가가 잘 이끌어 주느냐, 그것만 제대로 또 확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봉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고 요 주봉 그리고 월봉 일단은 이슈 부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이제 시장에서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 심리면의 기준이 더 크고요. 일단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수반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앞전 그 고점 라인까지 전부 뚫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월봉에서 좀 먼 구간까지의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쪽에 무게감을 둘게요. 이렇게 거래대금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수반된 월봉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를 뭐 당연히 기대해보자의 쪽으로 기준을 잡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급 범위까지 이제 놓고 보겠습니다. 눌림폭이 이제 43,000원 공방으로 또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와요. 프로그램 쪽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최소 미칠 건 없다라는 거죠. 손바뀜의 흐름 기준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거래원 매매 순위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HMM은 어떤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냐면 HMM의 일단 기존 그 누적 수급들 부분이 되는데 이날로 볼까요? 이날이 며칠차죠? 6월 15일자. 오케이, 그 정도면 뭐 될 것 같습니다. 6월 15일자에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 매집의 기준에 이런 수급들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15일자까지 누적 수급인 거고요. 평균 낙가고 그 다음에 창구 동향 부분은 몇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창구 동향이 저렇게 뿐이 안 나오나? 한번 더 볼게요. 다른 걸로. 창구 동향을 더 보셔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5월 27일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바뀜 이전과 이후의 수급으로 좀 나눠서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겠고, 그래서 원고 부분에 좀 길게 제대로 잡힌 게 지금 HMM 방송 원고를 제가 직접 볼게요. 한번 다시 방송 원고 속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날짜 기준으로 아무래도 강세를 띈 날 가져갔을 테니까 6월 14일 기준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자를까요? 아유, 뭐 찾기도 귀찮습니다. 그죠? 자르시죠. 그렇게 해서 2월 15일부터 누적 매집이 돼 있어요. 이쪽은 다 외국인 위주로 매수를 한 거고, 자 이렇게. 그래서 누적 6월 추정치니까 24일 것까지만 그렇게 해서 여전히 1,500만 주의 매수이고, 저 중에서 이제 손바뀜이 있으니까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쪽의 기준이 대략 제가 판단할 때는 1,700만 주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들 쪽의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어떻게 연기금 쪽이 기관에서 유독 좀 들어와 있다. 금융투자 쪽은 해지성 물량이니까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1,500만 주의 수급이라는 게 물론 이제 평균 낙가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주 2월 15일부터 2106, 24까지 아주 어마어마하다. 또 평균 낙가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평균 낙가 대비해서의 수급 범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이 됩니다. 매집 단가. 이게 지금 34,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50% 들어올린다고 치면 얼마예요? 51,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51,000원. 그러니까 51,000원까지 들어 올려줘야 그들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 그죠?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매번 설명을 드려왔고, 그리고 지금 24일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를 설정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5월 27일까지 창구 동향 기준을 좀 놓고 보자 그랬어요. 거래원 기준에 어제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한두 쪽의 어제의 흐름. 어제 흐름에 순매수 창구에 일단은 한투가 포함되어 있다. 꼬리 달고 돌리는 그 흐름에서 주력이 어느 쪽이었냐라고 했을 때 한투였다. 그럼 한투가 뭐길래 그렇게 들여다보느냐라고 한다면 한투가 일단은 가장 핫한 거래
누적 거래 대금과 거래량, 그죠? 2월 15일부터 누적적으로 한투가 가장 핫하게, 예, 또 순매수 창구 최고위 기준에서 어찌 보면 HMM이라는 종목의 주가 추이를 좀 많이 만지고 있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보자 그랬죠. 5월 26일과 5월 27일, 5월 26일까지의 누적 수급. UBS가 이때는 1위였어요. 근데 UBS가 27일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마감 동시효과에 저 물량의 대부분을 넘기죠. 그 이후에 나오는 물량은 차익 실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게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도 될 수 있고, 공매도의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27일 날은 어떻게 됐느냐? 그날 이후로 누적 수급이 24일 것까지는 잘랐고요. 그 다음에 5월 26일, 27일 당일 기준에 순매수 들어온 쪽은 이렇게 순바뀜이죠. 순매수 들어온 쪽. 그리고 매도하고 나간 쪽의 기준을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중요해요. 녹화방송 다시 보시면서 저게 왜 중요하길래 장중에 저렇게 길게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5월 27일 거 매도 창고도 보시면 이렇게 돼서 UBS 쪽 다 팔았죠. 그러니까 저게 장내 매도를 그냥 하게 된다면 주가 변동성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고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매도 손바뀜의 기준, 뭐 저 기준에서 UBS 창구를 쓰는 운영사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의 창구 역할을 해준 것뿐이죠. 그럼 이제 28일부터 누가 가장 많은 매수를 했느냐의 기준입니다. 28일부터 이제 가장 많은 매수 기준이 이제 잡힌 쪽이 어디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투가 되겠죠. 24일까지 5월 28일부터 한투가 5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한투가 저렇게 미끄러져 있다 보니 주가의 영향도 나온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한투 쪽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한투가 거의 뭐 관망기조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향력이 큰 쪽이 관망이다 보니 주가가 어떻게 된다? 못 움직인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어 있고 또 그 흐름에 연동돼서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관망기조 정도에서 주력이 멈춰져 버리면 그것을 추종했던 쪽들은 어떻게 돼요? 못 견디죠. 못 견디고 또 거기에 일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공매도가 무지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무조건 내가 이길 거야. 나는 공매도에서 수익 낼 거야. 꼭 그런 관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공매도 자체에서도 했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양쪽 다 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자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분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하나금융투자 이런 쪽은 대부분 공매도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가지고 있던 물량 차익 실현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MSCI 지수 편입된 물량을 여기다 털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57,000원에 사자마자 손절해요. 그러려면 장내 매수를 하지. 예. 그래서 그런 맥락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뭐 예를 들면은 HMM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6일 날짜가 있네. 16일 날짜로 보죠. 다른 그 기준도 있어요. 지금 매집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쉽지는 않아요. 복잡한 내용이 되죠. 매집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설명을 또 다시 드릴 수도 있어요. 추세 부분에 뭐 예전 거 그대로. 자 추세가 말입니다라고 해서 이때 이 추세들 이게 작년 10월이란 말이에요. 작년 10월 이후에 올려드린 그 위치가 작년 10월하고 지금의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에 10월이 여기입니다. 10월.
저 창구의 저 창구가 아니라 저 시기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거 장중에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막 계속 쳐다봐야 되니까 눈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횡설수설할 때도 있어. 요 기준이에요, 요 기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추세 나왔죠. 요 추세, 그다음 요 추세. 그리고 또 새로운 추세, 또 새로운 추세. 이게 지금의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 추세. 10월. 작년 10월. 그리고 이게 그 추세를 넘기는 흐름들. 10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이잖아요, 눈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거래 터진 첫 번째 터지는 여기.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 그러고 나서 그 오버슈팅 나오고 저기서 하루에 20%씩 흘러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한 거고. 요 추세 아직 벗겨내지 못할 때의 추세잖아. 여기 딱 벗겨내지 못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세 매매. 그리고 이제 캔들. 자,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샛별형이 또 뜹니다. 두 번째 샛별형 계속. 세 번째 샛별형이 완성이 못 되고 아쉽게도 그다음 망청이 뜨네요. 뭐 이런 기준에 계속. 근데 저기서 이제 이탈돼서 무너져 내려왔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4만 원 초반에서는 가격 방어력을 주더라. 응? 그게 이제 뭐 6월 8일까지도 분위기 좋았죠. 5만 1,000원대까지 찍었으니까 우리가 3월 말에 3만 5,700원 찍을 때 고자락에서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고 4월 말에 재편입한 물량들 3만 원 미만에서 재편입한 물량들 4월 말에 4만 원에서 그 수준에서 또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나서 4월 말 5월 초에 4만 원 이하 3만 원대 3만 4천 원 5천 원 편입한 물량 5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했고 그리고 5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한 물량을 다시 4만 1천 원부터 계속 다시 사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5만 원 찍었을 때 차익 실현 못한 게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기준은 조금 불확실성 부분이 12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준에서는 어제 야간에 올린 거 말고도 오늘 아침에 올린 거에 HMM 없나?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HM 올렸는데 왜 야간 거를 캡처해서는 아침 거도 같이 넣는 게 낫지. 일단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35만 6천 주, 그 다음에 UBS 쪽의 매수가 조금 더 확대 그렇게 되고 있다면은 편입 유지, 편입 강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HMM의 전환 자체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 제 해석인 거지 그렇게 완전히 된다는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경험칙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전환 자체를 행사하지 않고 조기 상환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적 자금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배임 기준으로도 설정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찌 됐건 행사를 하겠다 이 기준이잖아요. 행사해. 오케이 좋아. 행사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행사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겠느냐. 원래 이제 행사 전에 시비를 매각할 거냐의 기준은 그거는 이제 또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 기준에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그 물량을 쥐고 가느냐 아니면 블록딜을 하느냐 그 블록딜을 특정 업체에 주느냐 그것도 특정 업체 그러니까 포스코 인수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업체들을 얘기해요. 그쪽으로 주게 되면은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혜 시비가.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면 매각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어떤 기준이 잡혀요? 매각의 기준이 잡히게 되면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정을 원하는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정이 뭐 매각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거는 시장에 맡기는 거지 전환 물량을 풀어가지고 주가 눌러내리면 그건 주가 조작이죠. 어찌됐건 가능성들은 좀 희박해요. 그러니까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특정 업체를 주면은 매각 이슈가 불거지긴 하겠지만 그럼 재료가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특혜
경쟁에서 지금 준 게 아니라 특정 업체를 준 거니까 특혜가 불거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특정 업체를 못 주고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어떤 운영사에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12 전환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다라는 쪽으로 발표가 일단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출된 악재 기준으로, 또 악재라고 해석할 수도 없는 기준으로, 그래서 심리적인 면이니까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쪽에 기준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의 HMM의 기준은 일단 망치형 이후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어찌 보면은 뭐 변형세 빼령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의 기준에서 주봉상의 세빼령의 기준을 강력하게, 그리고 캔들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시세 분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뭐다? 어떤 거다? 어떤 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 논리의 수급 기준을 더 명확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